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생활 뉴스 하나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면 말이죠, 당연히 이제 미성년 아이들에 대해서는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가 이제 부부가 같이 살 때는 뭐 같이 키우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부부가 헤어진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들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쪽에서 양육을 한다 할 때 다른 쪽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정할 때는 말이죠, 경제적 소득이라든가 또 아이의 나이라든가 또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봅니다. 여러 가지를 봐서 법원에서 정하게 되는데, 요새는 말이죠, 양육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과거처럼 뭐 그냥 밥만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애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육하는 쪽도 어렵지만 양육 안 하는 쪽, 그 상대방도 이 돈을 자기가 버는 거에 뭐 어떤 경우는 절반을 거기다 내놔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절반 이상이 거기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애들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는 그런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가 예를 들어서 변별한 직업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돈 벌어가지고 양육비 주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확실한 직업이 있다면 뭐 거기서 딱딱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노동일을 한다든가 또는 일용직이라든가 뭐 등등등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 뭐 실직을 했다든가 또는 병이 걸렸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말이죠, 그 아빠도 어떤 이유로 뭐 특히 아파서라든지 또는 뭐 실직을 해서라든지 돈을 못 번다. 그러면 나도 지금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줍니까? 거기도 이해를 할 만해. 하지만 그 양육비를 안 주면 상대방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얘는 어떻게 키울 거야 그러면?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조화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경우는 말이죠, 근데 돈을 벌면서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 이게 돈을 못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준다면은, 못 준다면은 조금만 내가 몇 달만 좀 봐줘라, 그 상대방한테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한꺼번에 주겠다라든지, 서로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러면 엄마가 좀 대고 있다가 아빠가 한꺼번에 돈을 준다든지, 서로 합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합의가 잘 안 되겠죠, 또 이혼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쨌든 변론으로 하고, 돈이 이제 없어가지고 못 주는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돈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는 새 마누라 얻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주는 거야. 돈을 일부러 안 주는 거야. 이런 경우가 특히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또 이 양육비를 갖다가 다시 또 그 청구 소송을 걸어가지고 또 집행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서 바로 대체 집행도 가능하도록 하고, 심지어 말이죠, 일단은 국가가 돈을 양육비를 대주고 나서 국가가 들어서 가지고서 말이죠, 돈을 마치 세금 걷듯이 강제 집행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었고, 나아가서는 말이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양육비를 의도적으로 고의로 안 줄 경우에 말이죠. 그런데 바로 부산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만약에 정말로 피치 못해서 실직을 해서 또는 병이 걸려서 그래서 못 준다면, 그거는 말이죠,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주라고 돼 있었는데 내가 어떤 이유로 도대체가 양육비를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걸어갖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육비를 뭐 대로 낮춰주든지, 아니면 뭐 당분간 면제를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뭐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파서 안 주는지, 그 사람이 실직해서 안 주는지, 돈이 있어서 안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도 다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 주는 사람은 형사처벌 받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일부러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피치 못해서 못 주는 사람도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건 왜냐면, 제가 이 생활 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리고 양육비 이것이 얼마나 지금 분쟁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뉴스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잘 알려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에서 말이죠, 이혼 후 양육비 1,100만 원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40대 아빠가 징역 4개월을 받았습니다. 아니 1,100만 원 갖고도 이 1,100만 원이
물론 뭐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래도 징역?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부산에서 나온 첫 판결인데요. 이혼한 후에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집행유예가 아니고. 그래서 이례적인 거죠.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법률을 잘 알아두세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를 하도 안 주니까 나쁜 놈들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육비 이행 확보 그리고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국가가 아까 대신 지원해주고서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그랬죠. 뭐 그런 법률도 있다 그랬어요. 하여튼 이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을 어기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는데 보통은 그래도 이 징역형까지는 실형까지는 안 했는데 뻔때를 보인 거죠. 다만 A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밀린 양육비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 야, 이거 이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빨리 너 양육비 줘라. 그러면 법정 구속을 안 했으니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나가겠죠. 이제 말하자면 그런 얘기야. 기회를 준 거야. 왜 그러냐? 얘를 징역형 살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양육비를 주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원래 목적은 양육비를 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징역 4개월을 때리면서 법정 구속은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달러 돈을 빌려서라도 갖다 갚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말이죠. 2017년 8월 아내 B씨와 이혼했고 2018년 울산 가정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1인당 50만 원씩 그러니까 100만 원이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공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 명령도 또 지키질 않았습니다. 안 줘가지고 또 법원에다가 또 청구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명령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 8월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아이고야. 또 감치까지 받고 다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실형을 때려버리지.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넘도록 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안 주면 감치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감치도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징역형을 때려버린 거네. 목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재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개인 희생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좋진 않았네. 그런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안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자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가만히 있지 말고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걸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100만 원씩은 어렵습니다. 뭐 3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두고 부산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2024년 첫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24년에 첫 실형 선고가 나온 거고 부산에서는 처음 나온 겁니다. 사업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 생존권 침해 범죄로 보고 처벌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생활 뉴스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생활 어떤 그 뉴스로서 아주 중요한 거고 양육비 더군다나 지금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양육비 못 받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양육비를 안 주는 분도 있을 텐데 양육비 못 받고 있는 분은요 이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사실은 말이죠 이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 한번 이 조치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당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러면 내가 정말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조금 지금은 못 주는데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조금 밀어다오 이렇게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법원에다가 아예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양육비를 최대한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어요. 최대한 좀 낮춰가지고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는 꼭 지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아니 세상에 말이죠. 자기는 안 먹어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신업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